샀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한주는 살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조정을 받잖아요. 그죠? 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조정 없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팔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개인도 개인인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좀 돈을 회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왜 회전 시켜줘야 되죠, 여러분? 회전을 시켜줘야 마찰 비용이 생기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수수료도 좀 이제 뭐 할 수 있고, 그죠? 펀딩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 이제 증권사를 이용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뭐 당연히 좀 오르면은 팔고 싶고, 뭐 이제 계속 거래가 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11만 원이니까 단기적으로 거의 뭐 100%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면은 거의 3배 올라간 거예요. 7만 원이니까 여기 23만 원이니까 3, 7에 21. 여기서 샀으면 3배, 여기서 샀으면 2배 이러니까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언제든지 18만 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20만 원 정도까지만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그때그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달라지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지금 근데 사실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아직 없습니다. 이 정도면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여러분 보시면은 뭐 고점의 징후는 별로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천천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를 물량을 제가 조금 줄여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나 엔비디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지금 한 50번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기 또 적어놨죠. 삼성전자를 판다가 아닙니다. 뭐죠? 반도체를 분산한다. 요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너무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 업체에 비해서 세계 유수의 이제 반도체 업체에 비해서 약간 이제 그 상승이 좀 떨어지잖아요. 상승이 떨어지니까 주영쌤 뭐 삼성전자가 덜 올라갔으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라고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뭐 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은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계속 또 말씀드려요. 삼성전자 20% 정도 들고 계신 분들은 30%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삼성전자를 모아가던 거를 이제 다른 걸 모아가면 돼요. 근데 이제 비중이 막 50, 60, 70 이렇게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적당하게 좀 팔아놨다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뭐 하이닉스가 지금 하나 떨어지니 좀 떨어졌잖아요. 조정받으면 한 주 사놓고 그죠? 만약에 뭐 한 18만 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뭐 하루에 한 3주도 비싸거든요. 3주면 거의 60만 원까지는 안 되고 뭐 54만 원 정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약간 분산시켜 놓는 거죠. 어떤 건지 여러분 의견을 잘 아시겠죠? 여러분 삼성전자 우선제 비중 56%에서 49%까지 줄였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 한 주, 나스닥 100 한 주만 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DAG님도 정확해요.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그죠? 제가 여러분, 그 전에는, 그니까, 삼성전자 그 부회장님이 반도체 부분 부회장님이 교체되기 전에는 제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이제 모아갈 수 있잖아요. 한 주 사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반도체 중에서 글로벌 반도체 중에서 상승을 너무 못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체 부회장님도 교체가 됐고
그죠. 뭐 일단은 뭐 뭔가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뭐 회장님이 바뀌셨겠죠. 그죠. 뭐 잘 되는데 여러분 왜 바꾸겠어요? 뭐가 좀 잘 안 되니까 바꿨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부회장님께서 교체됐으니까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잘 될 수도 있고 또 잘 모르겠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게 위험이 커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분산하는 겁니다. 그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제 TAG 님도 너무 잘하신 게 56%에서 49%, 그러니까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씩 줄이면서 현금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확보하고 하이닉스 떨어질 때 한 주 사고, 뭐 나스닥백 한 주 사고 이렇게 분산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분산시킨 겁니다. 분산. 너무 좋아요. 잘 하시겠습니다. 수아님도 오늘 3전 3주 팔고 하이닉스로 분산시켜버리고 약간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20% 30%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줄일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굳이 줄일 필요 없고 삼성전자를 이제 더 사모으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주식, 반도체 주식을 사모으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위험 이게 어떤 게 결국 뭐지냐면은 저희는 지금 뭐냐면은 그 포지션이 간단합니다. 위험을 계산하는 겁니다. 위험 계산. 위험을 계산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걸 잘해요. 위험을 계산할 줄 알거든요.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시장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오를까 떨어질까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했을 때 위험한지 안 한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버티기만 하면 돈은 저절로 커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주식이 좀 그래요. 개인들 국장 팔고 엔비디아 매수하던데 엔비디아 더 갈까요? 크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차트거든요. 엔비디아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덜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동성이 큰 장세고 주식이 싸냐 비싸냐라고 봤을 때는 비싼 거죠. 자, 그러면 주식이 비싸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위험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고 안 오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식의 가격이 이게 자 여기 뭐냐면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리고 뭐죠? 주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거.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그냥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왜냐면 싼지 비싼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다. 라고 하는 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뭐가 커지고 있죠?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 크다. 이거는 뭐죠? 한마디로 뭐죠? 위험이 커진다. 그럼 위험이 커질 때는 몰빵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험이 커지면 몰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위험이 커진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한다? 조금씩 산다. 조금씩만 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반대죠. 주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싸다. 변동성이 없다? 작다. 어떻게 하는 거죠? 위험이 작다. 어떻게 하면 되죠? 조금 더 산다. 더 많이 산다. 요렇게 되면 안 되죠.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가격이 지금 높아요. 이걸 어떻게 싸다라고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언제든지 오늘 하이닉스가 4%확 떨어지고 뭐 5%까지 떨어졌잖아요. 장중에 맞나요? 5.9%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장 막판에 올랐네, 그죠? 삼성전자는 뭐 오르는 것도 없고 떨어지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이죠, 그죠? 이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엔비디아는 사는 것도 물론 엔비디아 사는 건 나쁘지 않지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가격은 확실히 비싸고 지금 변동성이 클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만 사면 되는 거예요. 많이 사도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위험이 커지니까 제가 뭐 어떻게 근데 그 스스로 본인이 내가 위험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면 말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더 가냐 안 가냐 이러한 관점이 아닌 거죠. DB 하이텍 계속 들고 가는 또 되는지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소부장이죠. 소부장인데 어때요? 이거는 뭐 우리 아령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DB 하이텍 지금 차트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이유는 뭐 최근에 반등하는 이유는 테슬라의 뭐 반도체를 공급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쭉 떨어지다가 지금 저점에서 거래 확 밀면서 올라갔어요. 나쁜 모습은 아니죠. 저점에서 거래가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회사가 돈은 얼마나 버나 볼까요? 시가총액 지금 2조짜리 회사인데 얼마 버나요? 올해 한 1600억 정도를 버네요. 지금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채는 3천억, 자기 자본은 1조 7천억. 그리고 반도체 관련 장비. 네, 일단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DB 하이텍 저는 뭐 굳이 뭐 지금 팔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데, 약간 이제 중소형주는 좀 어렵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SK이노베이션 비중 10%인데 마이너스 38%인데 손절해야 되는지요? 하트 3개 보내줬네요. 아유, 이명환님. 하이, SK이노베이션 손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은, 무조건 올라가죠, 나중에는. 근데 이제 이게 왜 떨어지냐면, 자, 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기름 회사거든요. 석유 회사. 일단은, 유가가 요즘에 비싸요. 유가가 싸지가 않습니다. 84달러. 두바이 84달러고, 그 다음에 환율까지 지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원유 회사니까 원유를 싸게 이제 들여와야지 팔 때 비싸게 팔면 돈이 남잖아요. 근데 수입할 때 엄청 비싸게 이제 수입을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환율이 떨어지고 유가 가격도 안정이 되면은 SK이노베이션은 뭐 바로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명환님께서 주행생 비중 10%인데 마이너스 10%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저는 바로 50%를 팔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좋은 회사긴 한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언제 유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겠습니까? 이거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마이너스가 38%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손 못 대요. 그냥 들고 계셔야 됩니다. 팔기는 너무 아까워요. 어떤 건지 알겠죠, 이명환님? 시간의 지금 단일가 뭐 매매 어쩔 수 없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이명환님, 근데 왜 SK이노베이션 왜 이렇게 10%나 샀죠? 제가 여러분 SK이노베이션 10%를 못 사게 했을 텐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SK이노베이션을 10%라고까지 늘려라고 하는 종목은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위험 관리 하셔야 돼요. 네, 일단은 이명환님 어쩔 수 없으니까 들고 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38%나 마이너스 50이나 비슷해지면 마이너스 별로 손해보는 게 없어요. 어차피 이미 끈 거에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이나 50이나 60이나 비슷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들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서울에서 오프라인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안 하고 차이 진짜 많이 납니다. 여러분 오셔야 돼요.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노련해지죠. 저희가 괜히 아무도 모르게 저희끼리만 모여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굉장히 좋으니까요. 여러분, 투자하기 힘드시면 서울 오프라인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